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난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추석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석을 쉬는 날로 정부가 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일처럼 일하고 지나갔죠.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이번 추석에 추석 인사말을 하나 정도는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추석을 맞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혹은 우리 선조께 감사드립니다 아니면은 선조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나요 같은 이런 인사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냥 즐거운 추석 혹은 잘 보내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들은 뭔지 구체적인 느낌이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아무리 북한과 서해 NLL 평화 공동 이용이라든지 휴전선 무장 해제 등을 합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은 우리의 정체성과 상징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보도를 보니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10월 1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신문은 가뭄 피해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배추 같은 고랭지 채소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옥수수 밭에 다 익은 옥수수가 들쥐가 파먹어서 아주 엉망이 된 그런 사진을 싣는가 하면은 강바닥 여기저기를 파고서 거기서 식수를 구하는 주민들의 처참한 광경, 그리고 다 말라버린 저수지에 쪽배를 묶어둔 사진, 그래도 거기에 주민들은 낚싯대를 들이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주민들의 사진. 그렇지만 아직도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뉴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엘니냐 현상이 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뭄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뭄은 가뭄이고요. 인도네시아 정국을 보면 지난주 조코이 마룹 대선 후보가 1번을 뽑아들었고요. 프라보 산디아고 우노 후보가 2번을 뽑아서 즉각 2019년 대선전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전에 돌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신문들은 이들 후보들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인도네시아 대선을 지켜보는 보게 되면요. 어느 당이 1번 후보를 밀고 어느 당이 2번 후보를 밀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 후보의 경력은 그저 나열에 불과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잘 알려진 대로 1번 후보, 즉 조코이 후보를 미는 정당은요. PDIP, 골카르, 나스뎀, 하누라, PKB, PPP, PKPI, 페린도, 그리고 PSE가 있고요. 2번 브라보 후보를 미는 정당은 보면요. 그린드라 당과 PKS, 판, 또 데모크라 당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신문이나 조코이 대통령 후보와 브라보 후보 측 공약을 공개하고 있지만은 역시 2019년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는 경제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팀 석세스 인적 구성이 뛰어나고 훌륭한 선거 공약을 내세운다 해도 지금 인도네시아가 처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두 후보의 공약에는 경제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안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문이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호 1번 조코이 마루프 측 공약을 살펴보면요. 자주, 자립, 개성, 협동, 삶의 질 향상, 생산적 경제, 자립경제, 경쟁력이 있는 경제, 고르고 공정한 개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기호 2번 브라보 산디아고 측을 보면은 정치, 경제의 자주 같은 거죠. 공정, 번영, 종교적 존엄, 공정한 국가 경제, 번영, 국민 수준 향상, 밝은 사회, 건강, 삶의 질 향상,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경제, 안정, 그리고 화합, 위험, 사회보장, 차별화 없는 국가, 법정의 등을 내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언어만 보면요 좀 다르거나 좀 더 구체적인 수식어만 추가했을 뿐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상당히 엇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후보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치적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먼저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신문들로서는 정말 주장해야 될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가 정치권에 나서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서고 있는 전직 대통령 자녀 5명 중에는요, 이미 당선권에 든 사람도 있지만은 찬반 논쟁을 헤쳐나가야만 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메가와티의 딸인 뿌안 마하라니와 반방 유도연의 아들 에디 바스크로 유도연은 2014년 총선에서 이미 당선권을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검증이 필요 없는 사람이겠지만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따른 시티 헤디아티 수하르토, 후토모, 만달라 putra 그 외에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구루 수카르노 putra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비비 대통령과 압두라만 즉 구스두루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들은 정치권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컴파스 신문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고 국제유가의 상승에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원유값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즉시 정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이긴 하지만은 하루 생산량이 75만 배럴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하루 소비량은요 그 2배인 150만 배럴이나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B20 바이오 디젤 사용을 강제화하는 법도 만들었고요. 파푸아 빈투니 유전 개발을 서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하루 75만 배럴을 수입해다가 발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은 국내 전기료가 또 올려야만 되는 그런 사정을 맞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신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제유가 기준을 보면요. 배럴당 70불 혹은 70불에서 80불대를 맞춰서 예산을 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우리가 우려해왔던 세계 무역 전쟁은 이제 사실이 되고 있다는 외신이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 물품 2천억 달러 어마운트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발효를 했고요. 거기에 맞서서 중국 정부가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서 5 내지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맞받아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피해를 극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틈새 시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품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5,745개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다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게 되면은 내년 1월부터 25%로 대폭 올려서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은 즉각 미국산 수입품 5,207개 품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주로 육류라든지 화학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 등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품목들은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중부 농업지대와 동북부 러스트벨트 지역의 수출품들입니다. 중국은 진정한 의미의 무역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든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진영에 정치적 타결을 주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녹화를 마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평양 합의에 대한 뉴스가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사진을 찍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일요일 판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내외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그렇게 찍은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무장 해제에는 사실상 몇 가지 장애물과 의문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도 많겠지만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용어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일관되게 미국과 상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대할 때마다 그 의미를 그때그때 맞춰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때 인도네시아 신문들도 보면요, 서울발 기사를 그대로 받아 썼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즉 Korean Peninsula Denuclearation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 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게 북한의 비핵화나 핵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안 모양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신문도 남북한 합의문 내용을 분석할 때에 디다 무다 루쭈띠 코레아 우따라, 즉
북한의 무장 해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옥수수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옥수수 생산과 수급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자궁 디 닐라의 컨트로딕티브란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생산과 수급이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부 통계에 의하면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아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겠지만은 국내 옥수수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수분 15%짜리 옥수수 1kg당 가격이 5,000에서 5,200루피아까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권장 가격을 보면요, 3,150루피아, 농민이 직거래하는 가격은 4,000루피아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옥수수의 수급과 수요의 문제는 옥수수 가격의 딜레마를 벗어나서 국내 사료산업과 양계농장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국내 옥수수 생산량이 충분하다고 발표를 해도 그걸 농민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옥수수 값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동부자와 현지에서 킬로그램당 3,500에서 3,600루피아 정도 나가던 옥수수 값이 지금은 4,700에서 4,800루피아, 그러니까 약 500루피아 정도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계란값을 보면요,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9,000루피아까지 나갔던 것이 이제는 15,300에서 15,700루피아로 계란 원가로 추정하고 있는 17,500루피아보다 크게 낮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사마르가 인도네시아 고속도로 공사는 자카르타 외곽 순환 고속도로, 즉 조르라고 하는데요, JORR 고속도로의 요금 체계를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한번 들어가면은 무조건 15,000루피아를 내도록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톨에서 톨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먼 곳을 가는 차량은 상당히 요금이 내려간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내에서 출발해서 보그르까지 가는 차량은 15,000루피아만 한 번 내면 되는 것이니까 저렴한 고속도로 요금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 중에서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리상 평균 요금을 계산했을 테니까 그거는 좀 더 불리하다, 유리하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는 10월 7일과 8일 덴파사르 발리를 가시면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럼복 지진 때문은 아니고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발리 IMF 정기총회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무척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가시게 되면은 그 짧은 기간에 무려 18,000명이나 되는 세계 주요 금융 전문가들이 발리 입국 수속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들을 호텔까지 또 실어 날라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민국 창구도 대폭 늘렸고요.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발리 공항 활주로도 이때는 임시로 사용을 해서 좀 교통의 원활을 기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발리라는 세계적 휴양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대회라도 쉽게 유치할 수 있어서 참 부러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가리만탄 멘파와라고 하는 군에 위치하고 있는 리스트릭트 나가 바이오마사, 즉 벨테베 M 공장의 사진이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팜유 공장에서 기름을 짜고 버리는 짱깡이라고 하는 것과 팜나무 폐목을 떼서 발전을 하는 바이오 발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팜 농장에서 나오는 짱깡을 수입해다가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떼기도 했는데, 이제는 무슨 폐기물 법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민들이 그걸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 교민들은요, 아직도 짱깡, 즉 팜쉘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콤파스 신문은 이례적으로 딜레마 디 트란스 파푸아란 제목으로 파푸아 횡단도로의 딜레마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파푸아는 그들 나름대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그대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도로를 내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전통적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간 콤파스는 파푸아의 아름다운 산의 모습과 거기에서 얻고 있는 임산물들 그리고 농산물을 사진으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롱 지역의 한 사구 마을에서 사구에 서식하는 사슴벌레 곤충의 유충을 잡아 파는 그런 좀 징그러운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유충은 좀 보기에 그런데요, 그래도 고담배, 고열량 식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결핵 환자라든지 병원에 갔다 온 그런 환자들이 건강 회복용 식품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10월은 가을을 맞는 계절인데요. 또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아주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행사가 많은 달이어서 그런지 한인들 행사도 많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8일에서 14일까지 제5회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종합예술제가 끄망 리포멀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2018년 인도네시아 K 콘텐츠 엑스포가 5일부터 6일까지 간다리아 쇼핑몰과 카사블랑카 쇼핑몰에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사들은 많은 정부 예산과 관심 있는 분들의 돈을 들여서 실시하는 행사인 만큼 교민들의 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여러분께서 해주길 기대하면서 10월 첫째 주 주간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